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주말 사이 중국 측에서 큰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2024년까지 매년 4조 달러의 미국산 수입 제품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건데요. 이에 미국에서도 화답하는 분위기를 발표했습니다. 관세를 일부 철폐하겠다고 화해의 분위기가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뉴욕 연방준비제도 총재가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것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요인들 꼼꼼하게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입니다. 매년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인들의 포럼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미국의 대표단에서 셧다운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 불참하겠다라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셧다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을 해보면 옳은 결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 소식 만나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18일 날 WTI가 3.3%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매매 전략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스카이캐슬이 중국에서도 엄청난 열풍을 불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를 자세히 짚어보니까요, 바로 하이덴 황자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하이덴 황자는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교육 1번지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교육 환경과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주가들의 흐름까지 함께 샅샅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리전기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중국의 거리전기가 굉장히 승승장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CEO가 실언을 해서 주가가 흔들거렸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짚어보고요. 거리전기의 전망까지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요,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취소했다는 소식인데요.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혔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스위스에서 열린 제49차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할 이 미국 대표단의 파견을 취소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세계경제포럼은요, 스위스의 이 휴양 도시인 이 다보스, 굉장히 유명하죠. 이 다보스에서 열려서 일명 다보스 포럼이다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올해는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요, 18일 이었죠. 이 발표한 이 성명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의 노동자 80만 명이 이 셧다운, 즉 연방정부 부분 폐쇄로 인해서 급여와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 대표단의 다보스 포럼 참석을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다보스 포럼 참석 취소를 알렸는데요. 이 국경 안보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이 비타협적인 태도와 이 국가 안보의 엄중성 때문에 세계경제 포럼 참석을 위한 이 다보스 출장을 정중히 취소한다면서 이 WEF 측에 따뜻한 안부와 사과의 말을 전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어떤 모임인지 제가 좀 잠깐 짚어드리면요. 이 1971년에 출범한 이 국제 민간 회의입니다. 이 해마다 1월 스위스 다보스 휴양지에서 전 세계 각국의 이 정재계 최고 인사들이 모여서 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요. 이 세계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는데요. 이 민간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지만 이 각국 정상과 이 총리 그리고 이 장관급들까지 비롯해서 이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는 행사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조금 실제적으로 해결할 능력과 이 의지가 없는 단순히 그들만의 이 사교적인 모임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비판도 적지 않은 그런 모임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빛이 발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8년 만에 이 다보스 포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내 대통령들은 이제 좀 사교적인 모임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컸기 때문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역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8년 만에 다보스 포럼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올해는 미국 연방정부의 이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신의 다보스 포럼 참석을 취소했는데 이 한 주일 만에 미국 대표단의 파견 또한 이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 미국 대표단에는요 스티븐 뮤누신 미 재무장관을 단장으로요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월버루스 상무장관,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까지 이 굉장히 굵직한 사람들의 이제 모여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백악관은 셧다운 때문에 이 이제 대표단 파견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지만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군용기 이용을 금지한 데에 따른 이 형평성 논란을 의식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에요 군용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이 방문하려는 펠로시 의장의 일정은 막으면서 이 문우신 장관이 휴양 시설에서 금융인사와 이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는 계획은 진행하고 있다는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다보스 포럼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조금 이제 다소 빛이 바래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테레사 이 메이 영국 총리 그리고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이 이제 프랑스와 영국 대통령이 자국의 당면 문제를 이유로 연달아 이 불참을 이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빛이 발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도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조끼죠. 이 노란조끼 시위 사태로 좀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요. 지난해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불참을 하고요.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대신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요. 이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G7 국가 정상들 중에서는요.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 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작부터 열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요 3%나 넘게 급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유가 시장입니다. 현재 지금 유가는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기대로 이제 큰 폭 올랐죠. 18일 2월물 가격은 배럴당 3.3%나 급등을 하면서 53.80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이후에 이 최고치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 WTI는 이번 주만 무려 4%가량 올랐습니다. 이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과 이 글로벌 원유 수급 전망 등을 조금 주시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국이 오는 2024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이제 0, 즉 제로로 줄이기 위해서 약 2조 달러 미국산 제품 수입을 이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의 이 실무회담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전했는데요. 다만 미국 측은 중국이 2년 만에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이제 해당 제안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정부가요, 이 대중국 수입 관세 일부 혹은 전부를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무역 협상 타결 기대를 조금 한층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오펙이죠, 석유 수출국 기구의 산유량 감소 소식도 유가의 상승 압력을 조금 가한 모습입니다. 이 오펙은 전일 회원국의 12월 산유량이 전월 대비 하루 평균 75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국제 에너지 기구를 뜻하는 IEA도요, 보고서에서 이날 오펙의 지난 12월 산유량이 전달보다 하루 평균 59만 배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많이 뽑지 않았다는 거죠. 수급의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요. IEA의 지금 이제 또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 글로벌 경기가 다소 둔화하더라도 이 최근의 유가 하락이 수요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나왔고요. 또 IEA는 이제 지난
지난 10월부터 유가가 매우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이 소비자들에게 조금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제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유가 수요 전망은 여전히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면제 조치로 영향이 상쇄된 이란 원유 제재가요, 조만간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제 유가 상승에 어느 정도 거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라시아 그룹은 미 정부가 우리나라와 인도, 중국, 일본, 터키 등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대만에 대한 면제 조치는 5월에 종료될 것이다라고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금요일마다 나오는 이 베이커 휴즈 시추기수 또한 지금 미국 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주 최골장 비수가 852개로 전주 대비 무려 21개나 줄었는데요. 이건 지금 2016년 2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원유 시장 이 참가자들은요, 산유량 증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다소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유 수요 전망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시장의 관심이 조금 집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나스닥 코퍼레이트 솔루션의 이 타마라 에스너 에너지 및 이 유틸리티 담당 이사는요, 올해 가장 큰 불확실성은 수요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유가는 흥미롭게도 미래 수요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요즘 증시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증시와는 조금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는 또 중국의 자동차 판매와 소매 판매 둔화 등이 원유 수요 둔화를 이끌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유가에 대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수록 이 매매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우셔야 되는 이러한 지금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가장 좋은 이런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수요가 문제라면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월요일마다 저희 주표들과 그리고 주요 일정들을 체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월요일마다 제가 항상 이 주요 일정과 지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 셧다운 해소 여부를 비롯해서요, 이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요 경제 지표가 추가적으로 둔화 여부가 될지 이러한 이 모습이 이제 시장의 관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이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죠. 그런데 1월 이후에 애플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이익 가이던스가 하향으로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감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셧다운에 대한 벌써 지금 30일이 다 돼가네요. 이 셧다운에 대한 이 부담감과 미중 무역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어느 정도 정치적인 난제들도 해소가 과연 조금 시원하게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좀 고구마 3개 먹은 느낌이에요. 지금 물 굉장히 목매어서요. 다만 최근 조금 발표된 지역 연은 제조업 지수, 주택 체감 경기 지수가 반등했다는 점, 그리고 연준 의사들의 긴축, 이 속도 조절을 수차례 시장에 조금 확인시켜줬다. 이러한 점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증시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부결, 그리고 메이 총리 불신임한 부결 등 이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영국의 이 정치 리스크가 이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현재 제2국민투표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후에 이 플랜 B죠. 한 5가지 정도의 제시를 통해서 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 불확실성은 좀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유럽 또한 미국과 같이 중국 경기지표 반등 여부, 그리고 미중 협상 진전 여부가 이 유럽 증시 단기 방향성을 어느 정도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이 말씀드릴게요.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이 4분기 GDP 성장률 등 이 산업 생산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 정부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22일 화요일입니다. 이 화요일에는 다보스 포럼이 2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12월 기존 주택 매매 지표와 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날 J&J, UBS, 할리버튼, IBM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23일 수요일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에서는 BOJ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요. 미국 11월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실적은 P&G, 에봇, ASML, 컴캐스트, 포드, TI, 자일링스, 램리서치가 발표가 됩니다. 24일 목요일 이날 굉장히 상당히 많은 지표가 조금 발표가 됩니다. 우선 우리 이 한국에서도 금통위가 조금 열리고요. 유럽에서 ECB 통화정책 회의도 열립니다. 이 미국 1월 마켓 제조 PMI 잠정치와 이 서비스업 PMI 잠정치 그리고 이 12월 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실적은 인텔과 스타벅스, 웨스턴 디지털이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한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이 시총 2위 기업이죠. SK 하이닉스 실적도 발표된다는 점에 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25일 미국 12월 내구재 주문 12월 신규 주택 매매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 실적 에브빗 그다음에 DR 호튼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한국에선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 SDI,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 기업들의 실적 또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도 그렇고요. 오일도 그렇고요. 월봉으로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16%나 올라왔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매매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제가 이제 크루드오일과 나스닥 추가적으로 팔라디움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크루드오일부터 잠깐 보실게요. 현재 지금 이 표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요. 이거 보시면요. 이 크루드오일 일봉상 차트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입관세 일부분 전부를 제거하겠다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까지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3%나 급증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결국 지금 오펙의 12월 산유량이 59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도 어느 정도 유가 상승에 이제 압력을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이제 꾸준하게 조금 상승세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베이커 휴즈 시추공수 역시 21개나 감소를 하면서 16년 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하락 추세의 마무리의 기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라인이요. 이 53.40입니다. 현재 지금 이 라인입니다. 53.40인데요.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라인을 드디어 조금 지금 돌파한 모습이죠. 현재 지금 이 돌파해서 53.40에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매수의 경우에 다음 목표치는요. 그 다음 라인인 55.80입니다. 이 55.80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하시면 안 되고요. 52.20 이 하단 라인까지 여기가 깨지는 흐름에서만 조금 짧은 매도 대응이 가능하다. 즉 매수나 매도나 이제 아직은 조금 박스권 구간으로 이제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입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 역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지금 큰 폭으로 조금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선물회 같은 경우에는 6,600포인트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미 연준의 서열 3위로 알려지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 총재는요. 현재 연준에 필요한 것은 이 신중함과 인내심 그리고 이 좋은 판단력이다라고 이제 비둘기파적인 이런 말을 계속 내뱉었죠. 이 사실상 이번 상승 추세는요. 목표 가격이었던 6,827.50을 제가 제시해드렸었습니다. 현재 지금 마우스 가리키고 있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목표가를 지금 어느 정도 터치한 상황이고요. 추세적인 반등 목표가를 이미 완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락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6,700포인트 즉 현재 지금 이 6,700포인트까지는 조금 짧게 매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6,827포인트를 만약에 이제 돌파할 경우에는요. 이 7,000포인트까지 조금 추세적인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가와 지수 추세가 굉장히 같이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의 추가적인 반등이 나스닥 지수 상승과 이제 동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같은 방향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팔라디움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팔라디움 일봉 차트입니다. 이 팔라디움 같은 보시면요. 이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금을 넘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금속이 이 팔라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지난주에 이 차트를 보시면요. 골드 가격을 드디어 넘어서고요. 거의 초강세입니다. 그냥 지금 초강세 쪽으로 이제 보이면서 100온스당 1396달러가 육박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글로벌 슈퍼스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이 팔라듐을 좀 계속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도 역시 저는 이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밀릴 때 매수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이 두 번째 라인이죠. 이 1322.3에서 매수 대기를 하면서요. 현재 지금 여기가 눌림목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 대응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ETF나 ETN 대응은요. 1271달러. 현재 지금 이 하단에 있는 이 1271달러까지 좀 분할로 매수로 대응을 할 것을 조금 권해드리고요. 이 팔라듐은 지난주 금요일에 단기적인 이 기술적인 짧은 매도를 제외하면요. 이 절대로 현재 지금 이런 추세에서 절대로 매도 대응을 추세 쪽으로 이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많이 올라온 만큼 약간의 부담은 있겠지만 팔라듐은 조금 더 상승 추세를 보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은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27,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전일장,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전전일만 해도 좀 분위기가 또 다시 안 좋아지나. 왜냐하면 하웨이가 또 이제 폴란드 사건 그때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다시 좀 안 좋아지나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걸 다 극복해 가면서 이제 무역 협상이 좀 진전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리면서 결국은 이제 급등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금요일 증시 같은 경우가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반영을 한 상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홍콩 증시나 지금 상해종합이나 주요 자리들은 현재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전 세계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된 형태에 따라서 계속 증시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31일 있죠. 30일 날,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류호 부총리가 이제 넘어가서 진행되는 부분의 기대, 그쪽 기대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재 기대감으로 쭉 올라왔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한번 증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제가 차트를 키우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제가 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2560, 상해 종합 같은 경우 2560을 좀 넘어서야 된다 했는데, 넘어서고 지금 2596, 거의 2600포인트 근처까지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라인에 올라서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라타 있는 모습입니다. 올라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2640 포인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 구간이 아마
30일 월 말에 있는 무역 협상 전까지 해가지고 그쪽 추세가 한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정고점 부근입니다. 정고점 부근인데 이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상 항생지수의 추가적인 탄력이 조금 덜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항생지수가 좀 빠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정고점 부근이죠. 지금 정고점이 27,2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27,000선 지금 현재 27,000 딱 올라온 상태인데 폭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정고점 저항에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해종합과 항생 같은 경우 상해종합 같은 경우 조금 정고점에 좀 차이는 좀 있지만 항생지수 같은 경우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차익 실현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안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좀 우리가 좀 봐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사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대내적인 악재들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저희가 상승 추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도 괜찮을까요? 뭐 완연한 상승 추세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현재 코멘트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상당히 네네. 요즘에 뭐 이제 무역 협상 관련해서 상당히 코멘트는 좋고 많이 진전된 분위기입니다. 많이 진전된 분위기인데 그럼 미국이 과연 이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오케이하고 바로 이제 무역 협상에서 타결로 넘어가면서 관세 다 없애고 뭐 이렇게 할 거냐? 물론 현재 분위기는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미국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계속 이걸 물고 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셧다운 쪽에 이제 이슈가 좀 모여 있습니다. 셧다운 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셧다운 쪽 이슈 모인 것을 좀 집중하느라고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약간 좀 미국조차도 약간 양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관하기엔 너무 이르다. 전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해주면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올라온 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경기부양책을 너무 많이 썼죠. 네. 연초에. 그리고 연말에 지준율을 인하하는 이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슈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모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재가 과연 어떤 게 나올 수 있느냐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절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추세적으로 계속 돌파해서 네. 간다라는 생각은 조금 이제 접어두고 어느 정도 정고점에서 절반 정도 비중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추세적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드라마죠. 스카이캐슬이요. 이 중국에서는요. 천공지성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잘 이제 좀 안 보시는군요. 아니야 보긴 봅니다. 네. 보긴 보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있었던 저 중고등학교 때가 이제 좀 저도 이제 강남의 파락구 쪽에서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좀 괴리감이 있어요. 저 드라마이기 때문에 괴리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괴리감을 떠나서라도 중국 사람들한테 이게 상당히 좀 와닿는 모양입니다. 와닿는 모양인데 현재 지금 스카이캐슬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현재 작년 하반기 비교했을 때 중국 리뷰 사이트 더우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평점 순위 1위입니다. 1위인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이제 현재 최근에 이제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아람브람 궁전의 추억하고 남자친구 이쪽이 이제 좀 많이 기대를 했었죠. 왜냐면 이쪽 나오는 배우들이 일단 다 한류 스타들이에요. 그래서 네. 당연히 중국에 인기가 있을 거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쪽은 뭐 인기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아람브람 궁전 추억이 한 7점, 평점이 한 7.45 정도 되거든요. 4.5 정도 되고. 그다음 남자친구가 평점이 한 7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스카이캐슬 8.8이에요, 무려. 예, 리뷰 사이트, 더우반이라는 사이트에서 리뷰에서 8점을 넘어가면 그냥 대작이라고 봅니다, 거의 다. 대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8.8 정도의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제 초반 것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9점대까지 기록하지 않을까. 9점대면요, 거의, 중국에서 1년 내로 중국 드라마 중에 9점대 나오면 거의 10손가락에 꼽아요. 네, 거의 꼽는 드라마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상당히 인기가 되게 어마어마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출연 배우들이 이렇게 스카이캐슬 보시면은 한류 열풍과는 거리가 좀 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근데, 뭐 인기 없는 건 아닌데요. 예, 인기가 있으신 분들인데, 또 유명한 중견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류 열풍해갖고 좀 불리는 배우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다는 건 내용에서 이게 공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스토리나 이렇게 전체적인 배경 분위기 뭐 이런 거에 좀 공감을 좀 얻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역시 이제 높은 교육열을 좀 자랑하기 때문에 이 교육열이 약간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수긍이 좀 되는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자녀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이제 그 층이 주로 중년 여성들인데 이 중년 여성들이 한류 드라마 주 시청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 중년 여성들이 상당히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상당히 좀 중국에서 많이 인기를 좀 얻고 있다. 그러니까 주 시청자층을 좀 잘 공략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타깃층 공략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건데요. 중국도 굉장히 교육열이 높다고 합니다. 이 교육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한데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거는 교육과 관련된 주가의 흐름은 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사실 뭐 우리가 뭐 드라마 여기가 예능 프로그램 아니니까 네. 드라마 얘기만 주구장창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이제 관련주 종목들 뭐 봐야 되냐 뭐 이런 거거든요. 결론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한자녀 정책 자녀 한 명만 낳자. 왜냐하면 맞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자녀를 막 있는 대로 낳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한자녀 정책으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교육열이 그 한 자녀 한 명한테 엄청나게 집중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의 교육열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교육열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한자녀 정책 폐기가 됐지만 네. 중국이 이제 그래도 한 2명, 3명 이제 또 3, 4명 이상 나오면 또 제재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낳지 말라. 아직은 이런 주인데 그래도 한자연체 폐기되면서 그 교육열은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덴 황장이라는 이제 베이징 근처에 이제 사교육 1번지가 있어요. 베이징 내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거의 대치동 수준입니다. 거의 대치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로 베이징대, 칭화대 이런 부속 중고등학교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히 교육 지구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제 학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학원 밀집가들이 쭉 모여 있는데 중국 내에서도 이 하이덴 황장이라고 여기가 이제 사교육 열풍의 그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곳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쪽에 대한 이슈들이 많고 이쪽에 대한 뉴스가 많은 곳인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와 약간 좀 정서상 비슷하지 않았나.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느냐를 좀 우리가 보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양대 온라인 에듀 학원이 존재합니다. 오프라인도 하는데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좀 세기 때문에 온라인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수학과학 전문의 이제 전문 학원이 하나 있는데 이게 탈 에듀케이션 그룹이라고 그 중국에서 이제 수학과학 이쪽에 거의 1위고요. 그리고 영어 및 외국어 전문인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양대 산맥인데 사실은 그동안은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이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완전히 정말 압도적이었는데 이 외국어 특히 영어 쪽에선 거의 독보적인 회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기업 탈 에듀케이션,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이 전부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상장이 돼 있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거든요. 전부 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사실은 이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그룹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다가 네. 최근에 꺾였어요. 최근에 꺾였던 이유가 뭐냐면 미중 무역전쟁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수요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통제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영어 이쪽이 약간 좀 밀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너무 영어권으로 너무 이쪽으로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통제도 하고 중국 인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인식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 이쪽으로 파고드는 것보다는 이제 좀 교육을 좀 약간 다변하게 수학과학 이쪽으로 좀 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달 뒷면에 이제 탐사선 보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최근에 과학 이쪽이 상당히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탈 에듀케이션 그룹이 상당히 좀 수혜주로도 부각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두 회사가 이제 최근에 탈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세가 한번 꺾였었고요. 한 2년 전에. 그리고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쭉 밀렸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쭉 밀렸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도 저점을 두 종목 다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두 종목에 대해 상당히 둘 다 관심을 기울여서 상당히 괜찮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탈 에듀케이션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지만 좀 지금은 약간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추후에 좀 좋은 매수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에 하락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저가 매수가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까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에어컨 제조업체로 거리전기를 이끄는 여재 둥민주 회장이요. 미공개 정보 유출 때문에 현재 좀 논란이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소개도 한번 시켜드렸던 기업이죠. 맞습니다. 거리전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말로 하면 이제 거리전기 하는데 한문명으로는 경력전기입니다. 경력전기. 시청자분들이 아니 거리전기 백날 찾아봐도 안 나와. 경력전기로 찾으면 나와요. 경력전기고 대신 중국말로 하면 거리전기라고 하니까 항상 우리 상해나 이제 중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장사 한문명과 그다음 영문명, 코드번호 그리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다 알아야 돼요. 중국 원 발음에 있는 회사 이름 해가지고 요 4개 정도를 항상 동일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이 거리전기 경력전기가 둥민주 회장 여자 회장으로 유명해요. 이분이 중국 에어컨 제조업체로서는 1위고요. 물론 2위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장을 완벽하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가전 쪽으로 좀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확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 쪽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중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키우려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지난 16일이죠. 16일날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네. 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난해 순이익 26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4조 2,999억. 이제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공식적으로 업계 예상 실적이나 분기 보고서를 통해 밝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코멘트로 나가면 안 돼.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에 대해서 주요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보고서나 공식적인 이제 보고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트라 그래서 전자공시조회 시스템이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미리 얘기했어요. 주총회 때 미리 얘기해가지고 이게 미리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이게 이제 공개하면서 이제 논란이 일파만파 좀 커지긴 있는데요. 중국 상장사 정보공개관리법에 따르면은 중국 기업 내부 정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앞서서 업계 내부자들은 미리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래해서 안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현재 지금 이제 그 CEO가 그냥 대주주가 주총에서 그냥 얘기해버렸어요. 얘기해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기할 게 아닌데 근데 얘기해버려가지고 일단 이제 중국 증감회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금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감회에서 이제 현재 제재를 논의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증감회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 그 다음에 현재까지 구체적 처벌 조치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증감회가 상당히 좀 무서워요. 중국 증감회가 무섭습니다. 왜냐면 중국 당국이 16년 만에 상장사 관리 규정을 막 뜯어 고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상장사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해프닝처럼 이게 갑자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이 좀 피할 수는 없다. 논란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거 처벌하는 것도 참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자 둥민주 회장님이 사실 좀 많이 좀 이렇게 외부 활동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진중하신 분하고 좀 거리가 머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대주주가 대주주 딱 성격 보면은 이런 일 꼭 한번 일어날 것 같더라 하는 회사만 일어납니다. 하여튼 해프닝이 좀 일어나는데 요 자세한 해프닝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점이요. 이 미공개되어야 할 정보의 유출이요. 샤오미 레이진 회장과의 내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좀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네, 사실 이게 그 내기하다가 이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네. 그 둥 회장이 2019년 이제 제1차 비공식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이제 경력정기, 겨울정기에 이제 새 이사에 비독립 이사로 선출되면서 이제 회장에 재선됐어요. 재선됐고, 동시에 이제 최고 경영자 CEO도 이제 계속 연임하게 됐는데, 2012년부터 이 거리정기 수장을 계속 맡아왔습니다. 맡아와서 둥 회장이 6년 동안 계속 지휘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그동안 이분이 막 여기저기 막 하도 잘 다니기 때문에, 예, 영업도 잘하셨어요. 상당히 영업 잘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뭐 요게 이제 요런 사건이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그분의 좀 안 좋은 면이지 않나. 근데 이 둥 회장이 2013년 한 시상식에서 이 레이진 샤오미 회장하고 같이 이제 있었는데 같이 두 분이 이제 같이 나와 있었는데 서로 내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5년 내로 샤오미 매출이 경력적인 매출을 넘으면 내가 15개 안 주겠다. 둥민주 회장이 얘기했어요. 레이진 회장이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나도 주겠다. 우린 넘어설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거리전기하고 샤오미하고, 이렇게 내기를 하게 돼요. 이게, 참, 이 내기가, 이게, 말로 하는 내기긴 한데, 이게 뭐 실제로 뭐, 이게, 뭔가 계약서 쓰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내기 하다가 보니까, 이제 2018년 12월이 이제 그 마감이었죠. 5년이니까 딱 18년이잖아요. 13년에 내기했으니까 15기한 내기 시작 결과 경력정기가 결국 이겼어요. 샤오미가 못 따라잡았거든요. 못 따라잡았는데 당시 이제 경력정기 거리정기가 샤오미와 출발 선상 예초부터 좀 달랐다. 달라서 이제 둥민주 회장이 멋있게 난 1, 2안도 받지 않겠다. 우리가 워낙 유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쇼였어요. 쇼였는데 그 쇼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쇼를 이제 결과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2018년에 우리가 얼마인데 너네 샤오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나중에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었는데 이게 이제 증권거래법에 위반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미공개 정보가 유출이 됐었는데요. 이제 16일날 이게 문제가 좀 커지면서 이제 커지니까 경력적인 게 원래 실적 발표 더 늦게 할 생각이었는데 서둘러서 빨리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둥민 회장이 말하자마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바로 전화했겠죠. 야, 빨리 시점을 빨리 해. 빨리 확 정리해가지고 빨리 발표했어요. 결국 발표했는데 실적을 보면 2018년 매출보다 무려 500억 위안, 매출이 500억 위안 증가했고요. 그다음 시장 예상치 엄청 상회했습니다.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록을 했다. 어닝은 상당히 좋았는데 하여튼 CEO가 입이 참 문제였다. 예,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 드리겠고요. 이것 때문에 경력정기는 지금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요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제재 먹으면 벌금 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경력정기가 상당히 좀 잘 성장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샤오미가 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와 경력정기하고 얘기가 나왔던 건 뭐냐면 서로 사업 부분이 결국은 좀 약간 겹쳐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샤오미는 스마트폰으로 출발했고 경력정기는 에어컨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었냐면요. 지금 이제 뭐 공기청정기 이러면서 이제 이쪽이나 뭐 또 다른 가전제품으로 하면서 겹치게 됐어요. 경력정기하고 지금 한참 경쟁사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좀 이쪽 부분 서로 이제 그 자기가 원래 본업인데 그 본업에서 확장하고 있는 그런 가전제품 분야에서 지금 현재 샤오미하고 격돌을 했는데 경력정기가 어느 정도 좀 우세에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전형적인 쓸데없이 지금 주가
좀 안 좋고요. CEO 때문에 안 좋고 벌금 내게 생겼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이제 전자제품 회사들 중에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 중에 정육전기가 상당히 좀 우리가 유망하게 봐야 된다. 매출이 상당히 늘었고, 성장세는 뛰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건이 다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요. 이걸로 눌려준다면 오히려 좀 우리가 한번 봐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는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전망은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장은 교육과 관련한 종목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업 중에 이제 아까 이제 스카이캐슬 얘기 드리면서 중국의 이제 교육업체를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던 기업은요 글로벌 슈퍼스탁에서 정말 처음에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가 엄청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가를 이 종목 언제 소개시켜드릴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됐네요. 예,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입니다. 자,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지금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서 중국 상해종합이나 홍콩 주식 백날 처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나스닥에는 코드 번호가요. EDU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EDU라고 치면 나오고,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엄청난 상승세를 계속 기록했었어요. 6월, 7월까지. 도대체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도대체 주가가 언제 꺾이나 할 정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가 이때 이제 급락을 하게 된 게 무역전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급락하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쭉 흘러내렸죠. 쭉 흘러내렸고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선장세는 그래도 사실 성장세 한풀 꺾였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만약에 이게 무역전쟁 때문에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그룹이 밀렸다면 지금 무역협상이 된 뒤로 다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가 조금 철폐되고 그러면서 중국인 유학생 미국에서 중국인 유학생 제재나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을 억지로 중국 정부가 안 보낸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면 오히려 반대로 무역 협상이 다 진전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아닌가.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중국 최대 이제 온오프라인 및 이제 학원 및 그다음 교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외국어, 특히 영어 이쪽이고요. 유학 이쪽 부분도 다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되고 상당히 괜찮아진다면 미중 무역 협상 괜찮아지면 수혜주가 바로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기 쉽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반등 자체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면서 주가가 같이 반등을 했어요. 주가가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라인인데 당연히 이게 나스닥이니까 달러겠죠. 네, 달러입니다. 달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현재 65.900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다만 매수를 할 때 좀 이렇게 분할로 좀 보자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점 다지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해서 또 상황적으로 악화되면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57.500 라인하고 같이 해서 두 개의 매수대, 그러니까 요 상단 그다음 여기 하단 이렇게 두 군데로 매수 라인을 좀 잡아보는 게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 손절가는 50.500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면은 전저점이기 때문에 이 전저점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전저점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일단 우리가 좀 상당히 좀 그동안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상당히 반등폭도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83달러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이거 바로 위쪽 라인입니다. 이 위쪽 라인인데 38달러 정도에 상당히 그동안 이 38달러의 1차 목표가를 하는 이유 자체가 상당히 이쪽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던 곳인데 이 지지를 깨면서 결국 이게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한 83달러로 잡아주시고 여기를 이제 뚫었을 때는 이제 정고점까지는 쭉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달러 정도, 2차 목표가는 한 100달러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은 100달러까지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업사이드로 따지면 약 30에서 4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해결되면 수혜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에서 40%의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은 뉴 오리엔탈 에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